그죠? 나왔죠? 영업사의 불법행위. 위에는 그 얘기가 없죠? 일반적인 불법행위예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3장 끝났습니다. 자, 이제 4강 하겠습니다. 4강. 상업의 등기입니다. 이번에 상업 등기. 자, 이건 상업 등기가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등기와 가지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똑같진 않지만. 자, 65페이지 4.1.1의 의의를 봅시다. 상업 등기란, 자, 체크하세요. 상업 등기란, 이렇게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거래의 안전, 그 다음에 원활, 신속,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 공시제도예요. 우리 부동산도 공시였죠? 이거는 기업 공시제도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노란색으로 체크해주세요.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게 상업등기예요. 자, 그리고 또 노랗게 체크하세요. 소상인에 대하여는 상업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왠지 아세요? 회사하면 안 되잖아요. 소상인은 회사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회사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지만, 자, 빨갛게. 협동조합. 자, 또 빨갛게. 상호보험회사. 계속 빨갛게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노랗게입니다. 협동조합 가로, 농협, 수협, 축협 등의 등기. 자, 나머지는 노랗게요. 상호보험회사의 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상호보험회사, 협동조합, 이게 잘 나옵니다. 상업등기 아니에요. 또한 상업등기, 아무것도 체크하지 마세요. 상업등기부 이외에 등기하고 있는 등기. 예를 들어서 선박등기, 노랗게 체크해서 빨간 걸로 선박등기, 빨갛게 도 상업등기가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업등기는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실관계를 기재할 뿐이지 권리관계는 기재하지 않아요. 네, 그건 필요 없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66페이지. 자, 이제 빨간 펜으로 좀 체크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만. 여기 두 번째 상호 체크해 주시고요. 무능력자, 거기다가 빗짐짝 그거 제한 능력자로 바꿔주세요. 제한 능력자, 무능력자. 자, 그래서 또 빨갛게 법정 대리인, 또 빨갛게 지배인, 또 빨갛게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됐죠? 자, 이 빨갛게 한 부분들 다 등기사항이에요. 다 등기사항. 앞에 우리 그 제한 능력자 나왔죠? 미성년자 나왔죠? 미성년 제한 능력자. 예, 그래서 이게 무능력자라고 하지 말고 제한 능력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나머지 다 노랗게 체크해서, 노란 건 다 등기부죠. 등기부. 자, 빨간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다 등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등기해야 될 사항. 자, 67페이지는 아주 잘 나와요. 이것도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도 구분 못하면 이건 무조건 틀려요. 똑같은 문제 안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효력에 따르는 분류. 빨간 걸 먼저 체크할게요. 세 번째 줄 끝에 창설적 등기사항. 자, 밑에 줄 상호 선정 등기. 회사 설립 등기. 자, 밑에 줄 밑에 보면 그 빨갛게 면책적 등기사항. 자, 이제 빨간 것만 체크하세요. 해임, 폐지, 밑에 줄 해산, 또 빨갛게 기존의 법률 관계를 해소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서 선언적 등기사항. 이들은 다 빨갛게 체크하세요. 자, 그럼 이제 등기사항이 3개가 나와요. 지금 빨간 것만 보세요. 창설적 등기사항, 면책적 등기사항, 선언적 등기사항. 이들을 잘 물어봐요. 다음 중 면책적 등기사항이 아닌 것. 다음 중 여기서 창설적 등기사항인 것이 아닌 것. 등기사항인 것.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구분하셔야죠. 자, 창설적 등기사항은 2개였죠. 상호 선정 등기, 회사 설립 등기. 이들은 다 창설적 등기사항이에요. 그리고 면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의 법률 관계를 해소하죠. 해소하는데 어떻게? 해임, 해소하는 거죠. 폐지, 해소하는 거죠. 해산. 나머지는 노랗게 써요. 지배인, 해임 등기, 상호, 폐지 등기, 회사, 해산 등기. 이들은 다 법률 관계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면책적 등기사항이라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선언적 등기사항입니다. 이거 외에 나머지는 다 선언만 한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언적 등기사항.
이거 외에는 다 선언적 등기사항이라고. 그래서 그 밖에 노랗게 그 밖에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등기사항은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목적, 이게 선언하는 거죠. 선언적 등기사항. 됐습니다. 자, 70페이지. 상법 그 상업등기 효력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 등기에 대한 효력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기서 민법을 알면은 이거는 그냥 읽어봐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암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또 한 번 듣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방금 등기 전 효력이 있나요? 등기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지,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등기 전 효력, 소극적 공시력이라고 했죠. 등기할 사항은 노랗게 체크하세요.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기 전에는 선의 재선적에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등기해야만 대항할 수 있죠. 자, 체크하세요. 이것을 상업의 등기에 대한 소극적 공시력이라고 한다. 그 근거는 외관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문장 보세요. 다음 문장 중간에 등기할 사항, 노란색입니다. 등기할 사항. 자, 그 밑에 줄 절대적 등기사항이 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도 모두 포함한다. 이게 문장을 이렇게 안 써요. 절대적 등기사항만 이렇게 가면 잘못된 문장이죠. 뭐라 그랬어요? 상대적 등기사항도 포함한다 그랬죠. 예,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선이랑이 뭔지 알죠? 모른다는 거죠.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자, 밑에 줄 저 우측의 끝에 선이 노란색 체크해 주시고 밑에 또 체크하세요. 문제된 등기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예, 아주 개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자, 여기 판례에 있는 중간에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대항하지 못한다 체크하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또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못한다, 노랗게 체크하세요. 선의 제3자에게 등기사항인 사실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선의 제3자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이 뜻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 자주는 아닌데. 자, 이제 그 72페이지 보면은 등기 후의 효력, 제3자에게 대항하죠, 당연히.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예. 읽어봐 주시면은 충분해요. 자, 73페이지 그 양가로 3 표현 책임. 자, 표현이라면 표현했죠? 자, 마지막 문장 보세요. 따라서 체크하세요. 표현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제 공법관계입니다. 공법관계 조세관계라고 나왔죠? 세급 조세. 자, 두 번째 줄 체크하세요. 조세관계 등에 관한 공법관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등기 다 필요 없어요. 적용하지 않는다. 강력하죠. 공법은 그 위에 있는 거죠. 강력한 거죠. 사인끼리는 효력이 있어도. 자, 이제 4.2.2에 보면 빨갛게 체크해 주세요. 특수적 효력. 제가 빨갛게 체크하라고 했어요. 제목에다가. 왜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 자, 이제 두 번째 줄 노랗게 일정한 등기사항은 등기 자체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은 상업등기 어떻게 돼요? 특수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창설적 효력, 보완적 효력, 면책적 효력. 자, 그러면 앞에 내용하고 지금 헷갈리죠. 이래서 문제가 잘 나온다고 앞에 있는 부분이. 이거하고 잘 나와요. 두 개 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창설적 효력 다시 한번 또 나오죠. 설립등기, 합병등기. 그 다음 마지막 빨갛게 체크하세요. 마지막 문장. 지배인 선인 등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설적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연결되죠, 이미. 앞에 있는 내용은 연결되죠. 이게 빨갛게 체크하라고 일부러. 이게 또 잘 나오겠죠. 나머지 이제 뭐 제목에다가 보완적 효력, 면책적 효력, 해제적 효력 이거 다 노랗게 제목에다가 노랗게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그 부실등기 효력입니다. 이제 부실등기. 등기라는 게 공시력이 공신이 아니라 공시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등기가 생길 수 있죠. 누구 대리를 내가 가지 않고 대리를 이용해가지고 등기 좀 해서 등기해.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부실등기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지. 그럼 누가 책임이냐 이거지. 그럼 어떻게 인정되냐 이거지. 이런 얘기하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빨갛게 체크하세요. 상업등기 제도에는 이러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아는 내용이 빨갛게 체크하세요. 그래서 공시력 때문에 부실등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기세요. 요건 봅시다. 요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빨갛게 체크하세요. 상법 제39조 부실등기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빨갛게 그다음 노랗게 두 줄 내려와서 사실상 상이한 등기. 뭐예요? 사실상 다른 등기죠. 틀렸다는 거죠. 자, 또 체크하세요. 우측에 등기 신청인의 기책사유. 누구 기책사유예요? 신청인의 기책사유. 또 체크하세요. 즉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 한다.
자, 그러면 또 체크하세요. 선의, 그 제3자는 선의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실등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이게 요건이에요. 자, 이제 하나는 이제 뜯어봅니다. 사실과 상이한 등기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하세요. 노랗게. 상업등기부에 등재된 사항과 실제 사실관계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상이하여야 한다. 자, 반가리 두 번째, 등기신청인의 고의과실. 자, 세 줄 내려와서 체크하세요. 노랗게 체크하세요. 등기신청인이, 누가? 등기신청인이, 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하여야 돼요. 누가 했다고요? 등기신청인이.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주체를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그 제3자 선의해야 되죠? 자, 5줄 내려와서 체크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제3자의 선의 여부는 거래 시, 언제요? 거래 시. 예, 거래 시 기준으로 판단. 그 다음에 이중책이 누가 됩니까? 등기신청인이 부담해야 되죠. 예, 이중책임은 등기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제3자가 아니에요. 자, 부실등기는 딱 요거만 물어봐요. 요거만 물어보면 돼요. 요거만. 어렵지 않죠? 제5강.